혹시 우리 몸 안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비밀 통로가 흐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우리는요, 인체 해부학의 가장 크고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체에 대해 거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진 이 인체 지도에 아주 거대한, 뭐랄까, 미지의 대륙 같은 게 통째로 빠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 몸속을 흐르는 전혀 새로운 순환계, 일종의 숨겨진 고속도로 같은 거 말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추적할 미스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1960년대에 한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세상에 알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최근에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과학계의 오래된 미제 사건 같죠? 자, 이야기의 첫 장은요.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북한에서 시작됩니다. 김봉환 박사라는 인물의 정말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61년이었어요. 평양의 의과대학의 김봉환 교수가 전 세계 의학계를 말 그대로 뒤집어 놓을 발표를 합니다. 혈관과 림프계에 이어서 우리 몸에 제3의 순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수천 년간 미지의 영역이었던 바로 그 경락의 실체를 드디어 찾아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발표의 속도예요. 보세요. 불과 4, 5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김봉환 박사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존재부터 구조, 기능까지 논문을 그냥 막 쏟아냅니다. 당시 북한 정권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봉환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김 박사는 이게 바로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가 흐르는 통로, 즉 경락이 실제로 존재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수천 년 동안 철학이나 경험의 영역에만 있던 개념을 현미경 아래로 끌고 온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근데 이 시스템의 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냥 피부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혈관 안쪽 벽을 따라서 또 장기 표면을 감싸고 심지어 뇌나 척수 같은 아주 민감한 중추신경계까지 말 그대로 우리 몸 구석구석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관 안에 흐르는 내용물이었어요. 투명한 액체 속에는 다른 어떤 체액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DNA 농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산알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살아있는 알이라는 게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거의 만능 줄기세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당시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다라는 과학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이단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뒤흔들었던 발견이 대체 어떻게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걸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죠. 인류 의학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발견이 왜 하루아침에 그냥 증발해버렸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이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죠. 과학계에서는 김 박사가 연구의 핵심인 염색약의 정체를 끝까지 안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과학자들이 재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훨씬 더 극적인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당시 김 박사를 전폭적으로 후원하던 북한 권력 서열 4위 박금철이 숙청되면서 그의 모든 흔적이 함께 제거되었다는 설이에요. 실제로 김 박사랑 그의 연구소 전체가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이 이 주장에 좀 섬뜩한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의 침묵이 흐르고 이 미제 사건은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새로운 기술 덕분이었죠. 40년 동안 잊혔던 이 미스터리에 새로운 빛을 비춘 사람은 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물리학자였던 서울대학교 소광섭 교수였습니다. 이 낡고 먼지 쌓인 이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소 교수는 현대과학의 최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과연 김봉환의 주장이 진실이었는지 검증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소광섭 교수 팀은 우선 이 시스템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초의 근원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프리모를 써서 프리모 혈관 시스템, 줄여서 PVS라고요.
이건 어떤 냉전 시대의 정치적인 색깔을 지우고 순수한 과학 탐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2008년에 연구팀이 트라이판 블루라는 특정 염색약을 썼더니 그토록 찾기 어려웠던 미세한 관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바로 40년 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실패했던 잃어버린 열쇠였던 셈이죠. 이 발견을 시작으로 첨단 현미경 기술을 통해서 쥐, 토끼, 돼지는 물론이고 인간의 태반에서도 그 존재가 잇따라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본 PBS의 모습은요, 40여 년 전 김봉환 박사의 묘사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깃털처럼 가느다란 반투명관, 독특한 막대 모양의 세포핵, 그리고 면역세포랑 배아 줄기세포를 닮은 입자들까지요. 심지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운반하는 기능까지 밝혀지면서 이 시스템이 그냥 흔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왜 이 프리모 혈관 시스템은 아직도 주류 의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찾아낸 증거들. 과연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인체의 새로운 비밀을 드러낸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정교하게 만들어진 신기루일까요? 이제 양측의 주장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지지자들한테 PBS는 그냥 해부학적 발견이 아니에요. 미래의학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인 거죠. PBS 안에 있는 줄기세포 비슷한 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또 풍부한 면역세포는 염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암세포가 혈관이나 림프관이 아닌 제3의 경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면서 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비유가 그 비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자, 제 지갑에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여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려면요,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걸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PBS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원칙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관찰하려고 하면 사라진다는 주장은 아까 그 열면 돈이 사라지는 지갑처럼 그게 없다는 걸 증명할 방법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주류 과학계가 PBS를 유사과학으로 의심하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6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이 거대한 과학적 미스테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 논쟁이 걸린 판도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BBS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입증된다면요, 이건 그냥 인체 지도에 새로운 길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해부학, 생리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고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야말로 거대한 혁명이 될 겁니다. 냉전 시대 북한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첨단 실험실로 이어진 이 거대한 미스터리. 과연 프리모 혈관 시스템은 우리 몸속에 숨겨진 미지의 대륙일까요? 아니면 과학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유령 이야기일까요? 그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